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할 자료는 3건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정책적인 문제하고 또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가 계속되는데 그때의 응급진료 체계 그리고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3건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얘기할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제 마음에 좀 안 드는 사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또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서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를 전액 전국에서 최초로 이 도가 약속을 하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금년부터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유형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는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1375개, 도내에 지금 191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1375개 어린이집에 18,789명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또 유형별로 그 차액 보육료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첫 장 말고 뒷장을 봐주시면요. 거기 금년도 1월, 2월과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해서 금년도 보육 수납 한도액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 한도액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취저는 3세 기준으로 보면 81,450원. 그러니까 22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보육료를. 그리고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차액을 이제 3월부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어린이집은 30만 1,450원이 됩니다. 한 달에. 이 돈에서 22만 원은 정부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81,450원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 카드로 이제 계산을 하도록 그 비용을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과 함께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예산이 171억을 확보했는데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1.5%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가 부담할 예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3대 7이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보육 수납 한도액도 저희들이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하면서 그리고 부모님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시켜서 명실공히 무상 교육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우리 도가 전국의 시발점이 돼서 이 방향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22만 원에 묶여있는 정부 지원금이 현실화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해서 보육료를 현실화시키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현실화 시켜나가는 길만이 우리 도가 예산 부담하는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국에 최초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연령별 유아 현황 및 예산 소요 현황이 나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차액 보육료 인상에 따라서 예산 소요 현황이 조금 인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월부터는 적용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7가지나 되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대로, 또 가정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대로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립은 이제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민간은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민간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약간 수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 연휴 응급 진료 체계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인 설 연휴인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문을 여는 병원, 약국 지정을 해서 응급 환자라든지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충남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만이 실천이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때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리고 도내의 의사분들, 약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 환자 발생을 대비하고, 아울러서 또 그 대형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먼저 연휴 기간 동안에 문 여는 병원 약국 지정은 전부 3,308개소를 당번을 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종합병원급인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105개, 그리고 병의원 1,600개소, 그리고 약국 1,319개소,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284개소에서 3,308개소를 5일 동안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도와 시군의 연휴 동안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도에는 보건정책과 사무실에, 그리고 시군은 시군구 보건소에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응급의료기관, 또 이 연휴 동안에 문을 여는 병원, 약국 이런 데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대형 사건 사고라든지 재난이 발생 대비해서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의료기관하고 병원 약국 운영 내용이 나오는데요. 응급 종합병원급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응급실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문 여는 병원하고 당직 의료기관은 신청한 본인들이 신청한 날짜, 시간 동안에 외래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물론 약사분들도 본인들이 신청한 날을 가급적 최대한 반영을 했는데요. 인구 2만 명당 1개소 정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소 마찬가지로 주간에 진료를 하고 야간 당직 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건 사고로 대량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중앙응급진료계획 상황실
보건복지부죠. 여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시군 보건소와도 신속 대응반을 출동시키고 현장 응급 의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거 특별히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129 보건복지 콜센터라든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라든지 우리 120 콜센터 또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서 유선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도나 시군의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응급의료 정보 제공 이렇게 치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언론 여러분들께서 좀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중독 예방 활동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식중독 예방 활동 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건수로는 작년에 18건, 17건, 그리고 작년에 8건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8건이고 17년에 17건에서 건수로는 9건이 줄었는데 인원수는 대폭 늘었습니다. 인원은 2017년에 124명이었는데 2018년에 327명을 대폭 늘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음식점에서는 이제 그 위생 기준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식중독 예방에 잘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교회 같은 집단 급식소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면 거기 이제 인원이 대량으로 발생을 해서 인원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17쪽에 나오는데요. 여름철에는 대장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고 겨울철에는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그 식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학교나 또 그 교회 등의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의 그 노로바이러스 오염 검사도 2월과 3월 달에 25개소를 실시를 하고 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등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을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3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식중독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관리 비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각 꼭지마다 붙여드렸는데요. 이상으로 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평가 의무제가 올해 추진이 예. 예산이랑 대상을 늘어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평가 기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 인정 안 받은 어린이집 몇 개인가 제가 정확하게 그걸 기억 못 하겠는데요. 151개? 191개. 예. 우리가 1915개가 되면 어린이집 중에서 191개가 그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는 평가 인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평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 6월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평가 인증 받은 비율이 약 한 86% 정도 되거든요. 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평가 인증이 받게 되면 그만큼 어린이들한테는 교육 환경 또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이제 그 차액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이 차액 보육료 지원이 2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전액을 지원해 주니까 1, 2월 달 경우에는 지금 최소 6만 4천 원,
최대 87,000원.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그게 이제 폭이 좀 더 늘어나죠. 최소 68,260원부터 최대 91,600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 돈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인증을 받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요. 또 의무적으로 안 받으면 이제 어린이집을 민간이나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타격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별도 신청 같은 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어떤 시점이요? 의무적으로. 아니 그것은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매월 이제 그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22만 원은 자동으로 정부에 들어가니까 나머지 차액을 그 행복 이름 카드라고 그 바우처 카드가 있어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그 어린이집 가가지고 카드로 긁어주면 계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드려갖고 질문이 있나요? 그 어린이